안녕하십니까, 찰리스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 그 물과 건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며칠 연구해보고 좀 이렇게 소개를 해볼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어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 해가지고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이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다 봤거든요. 갖고 이거 주말 동안에 뭐 토요일, 일요일 이 영상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를 먹으면 한자 된다.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 전국의 80%가 이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원기를 빼앗기고 건강에 안 좋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암 발생률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심장암 뭐 그런 거 당뇨 뇌질환 그런 게 2배에서 3배 그때부터 이제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어. 그리고 또 이렇게 길게 나온 다큐가 있죠. 물의 비밀 워터 시크릿, 물의 비밀 수돗물의 역습. 이것도 이제 주말 동안에 다 봤는데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봐야 되는 이야기인데 2012년도에 방영됐음에도 뭐 저도 모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다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는지 몰라도 여전히 이 정수기의 실태가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그 뭐 사무실이나 현장 사무실 혹은 각종 가게, 은행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목마르면 정수기가 그 무슨 정수기예요? 뭐 생수통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수기처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생수통이 없는 경우는 그게 다 물을 정제하는데 역삼투압 정수기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선호를 한다는 거죠. 갖고 근데 이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하면 미네랄이 거의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등이 무기질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대부분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영양제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요새 사람들이 막 영양제 막 이것저것 많이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물 습관 이 가정집에서도 심지어 역삼투압 정수기 갖다 놓잖아. 뭐 신혼부부들도 뭐 결혼하면 의외 뭐 물 그 보리차 끓여 먹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막 정수기 한 대 갖다 놓으면 역삼투압 정수기. 그러면 미네랄 보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영양제 뭐 그런 걸 더 찾아가지고 먹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좋은 물만 마셔도 이 사람의 원기, 생명력, 생명 에너지가 이게 잘 보충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몰랐다 그거지. 해가지고 이 영상까지 꼭 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거의 뭐 다 봤어요.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한번 제가 이제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찰리맨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 같은데 딱 포스팅 하나를 정해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짜리 글을 써가지고 정리를 딱 하면 이게 제일 깔끔한데 글로 이렇게 적는 게 깔끔하거든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한번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 영상은 수정이 어렵죠. 그래갖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가 한번 글을 쓰고 또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생각 더 나는 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보태가지고 처음보다 글 길이가 2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하듯이 이렇게 글을 굉장히 써놨거든. 근데 글로 쓰면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 녹화를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게 깜빡해가지고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깜빡하고 말을 안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은 좀 이렇게 혀가 꼬인다거나 해가지고 약간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블로그가 로그인 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영상으로 간략히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유의미한 부분 주로 이 미네랄 역습 이건 꼭 봐야 돼요. 뭐 수돗물의 역습도 보면 좋은데 이건 수돗물 자체도 뭐 문제가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 뭐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수돗물 자체에 그 팔당댐에서 이렇게 끌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수돗물 자체가
댐 주변에 막 이렇게 요새 보면 막 이렇게 중금속이 노출되고 있고 그쪽에 관리를 전혀 안 하고 뭐 이렇게 혹은 뭐 좀 이렇게 뭐 독일 수돗물에 비하면 좀 이렇게 정제 시스템이 열악 뒤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워터시크릿 미네랄 역습은 그 수돗물과 비교해서 이 정수기물이 훨씬 해롭다는 거예요. 훨씬 해롭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한번 이제 그 캡처 자료를 보통 그러니까 이 영상 그 미네랄 역습 위주로 이제 캡처 자료를 했고 일부 또 다른 영상도 캡처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비밀 미네랄 역습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정수기물을 먹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수돗물도 의외로 많이 먹고 생수도 많이 먹고 저도 이제 수돗물을 마시는데 예전에 그 한번 예전까지 뭐 따질 일도 아니지. 어쨌든 저 이사 오고 나니까 약간 녹물이 보여가지고 녹제고 필터를 사가지고 이제 한번 걸러서 이제 물을 마십니다. 뭐 샤워할 때도 그렇고 설거지 할 때도 그렇고 물 받아 마실 때도 그렇고 하는데 또 한 2년쯤 살다 보니까 다시 이제 배관 교체 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녹제고 필터 그 김행장 거 그거 하나 끼면서 하죠. 일반적인 시민들이 대부분 정수기를 먹는데 역삼투압을 선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이 사람들은 깨끗하니까 물 맛이 깨끗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물을 먹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정수기 업체 관계자들도 보면 이게 역삼투압 방식이 중금속까지 철저하게 걸러주는 아주 선진화된 뭐 이렇게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너도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독일의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미네랄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고 해야 되는데 이 역삼투압 정수는 이게 강력한 정수 방식이기 때문에 중금속까지 뭐 걸르지만 미네랄까지 걸러버리기 때문에 물 자체가 상성화에 가까운 물이고 그러니까 뭐 황산화나 그런 거에 도움이 안 되죠. 요새 뭐 그런 거 건강 생각해가지고 황산화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역삼투압 정수기 물 자체를 마시면 황산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또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실험으로 비교를 했는데 도시 초등학교에서는 정수기 물도 역삼투압 방식이고 또 그 물을 받아가지고 조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분식 배식을 하죠. 해가지고 그걸 먹고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농촌은 그 수돗물 뭐 아니면 뭐 동네 지하수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깨끗하니까 이제 학교에도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는 두 개의 학교를 비교했는데 뭘 검사를 했는데 도시초등학교 쪽이 현저하게 칼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미네랄 성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마그네슘도 부족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미네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새 다 몸이 안 좋네 영양제가 필요해 몸이 부실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집안에 역삼투압 정수기를 마시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그 정수기를 해지하거나 버리세요. 버리고 생수를 드시거나 수돗물도 괜찮아요. 수돗물도 중성이기 때문에 요새 뭐 녹제거 필터 정도만 껴도 뭐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돗물 자체가 좀 물맛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막 그럴 때 서울에 살았는데 그때는 웬일인지 몰라도 수돗물이 맛이 굉장히 현저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수영장 놀러 가면 그 수영장 물맛, 소독약 맛 있잖아요. 그 염소 뭐 그러하나? 하여튼간에 굉장히 그 수돗물은 이게 수돗물 맛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이제 소독약 냄새가 강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한참 이제 수십 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사는데 여기서 수돗물을 마시는데 수돗물이 뭐 나이가 들어서 못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수돗물이 막 그렇게 막 독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 수돗물은 그냥 지하수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물맛이
좀 인위적으로 이게 수돗물 맛이다. 저는 그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항상 또 수돗물을 마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옛날이랑 수돗물 그 차이가 좀 많이 수질이 약화된 것 같아요. 이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서울에 옛날엔 그 서울 동네에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지방에 사니까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불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어떤 성분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그쪽이 좀 수질이 나빠서 좀 더 독성 처리를 많이 해서 뭐 그렇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하기 때문에 뭐야 단순히 그러니까 역삼투압이 아무 미네랄도 없는 그런 물인데, 그게 단순히 몸속에 아무 영양분도 공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물 자체가 이 H2O 자체가 순수한 증류수에 가까운 H2O일수록 흡수를 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속에 이렇게 물을 들이키면 그 자체가 영양분에 아무 도움도 안 되지만 오히려 영양분을 뺏어간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혈관 속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 증류수가 미네랄을 뺏어가지고 결국은 오줌이나 땀으로 배출하게 되니까 결국은 몸속의 미네랄이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피곤하고 쉽게 지치고 그런 만성 무기력 혹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칼슘, 마그네슘. 그렇기 때문에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80% 가까이 뭐 회사, 직장 혹은 가정에서 역삼투압 혹은 학교 정수기물을 자꾸 이렇게 응용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를 이렇게 각종 영양제, 알약 등을 찾는 시대가 된 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물만 제대로 올라가지고 잘 마시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연도 이거 저도 이거 아연 그 영양제 한번 사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또 이 태아의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이 태아한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몸속의 미네랄을 씻어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얘기했죠. 미네랄 공급을 안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뺏어낸다고. 근데 그 산모가 태아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몸속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태아도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뭐야?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분유를 타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리고 저 이거 형광등 이야기 했죠. 이거 유튜브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시력 건강 다 망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거 시력 건강 문제 10명 중 6명이 안경 낀다. 이거 얘기한 바 있어요. 이렇게 병원에 형광등을 켜놓고 아기들이 강제로 봐야 되고 밤에도 이렇게 형광등을 켜놓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안경을 끼게 될 수 있다. 그래고 저는 어렸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신생아실에 오래 있지는 않고 그냥 낳고 업어왔던 그런 스타일 거예요. 근데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안경을 끼지 않아요. 눈이 여전히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바둑기사들 있잖아요. 뭐 실내로 보면 바둑기사들은 특히나 맨날 이 눈앞에 바둑판만 보다 보니까 안경 낀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프로 바둑기사. 근데 이세돌이 나이가 많은데 은퇴하기 이전까지 안경을 안 꼈어. 잘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세돌을 찾아보면 그 얘기 나와요. 이세돌은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세돌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옛날 그 산모 방식에 의해서 섬에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갓난아기가 였을 때 1, 2주 이렇게 막 눈부신 형광등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가 갓 태어나면서 망막세포가 형성되는 이 골든타임 시기에 그거는 그거라고. 이거 일반 성인이 용접할 때 이 불꽃 보다가 눈에 아다리 걸리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눈이 굉장히 따가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따가운 게 아니라 처음 시력이 형성되는 타임에 이렇게 막 빛을 자극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신경을 다 망치는 광선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필연적으로 이 아기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10명 중 막 6명이 안경 낄 정도로 점점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안경 끼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이런 게 해봐야 돼요. 그래갖고 이 형광등, 그러니까 산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병원에 요새 막 산후조리원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산모는 산후조리원에 있더라도 신생아 아기는 그렇게 2주씩 이 병원에 묵힐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 타인이 먹이는 거잖아요. 타인이 먹이는 건데 그것도 또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정수해가지고 분유를 먹여. 그럼 아기한테 미네랄이 좀 이렇게 아쉽게 되죠. 그 물이 어떤 그 가지가지 있는 뭐 칼슘, 마그네슘 그런 게 뭐 우유에서 충분히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서 키우는 게 나아요. 그냥 형광등 신생할 때 형광등을 그냥 다 뺀 방에서 2주 정도는 냅두고, 그다음에 물도 뭐야 이런 게 역삼투압 정수기가 아니라 생수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분유 타가지고 제대로, 혹은 이렇게 엄마 젖 먹여가지고 모유수유가 제일 좋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아기가 시작부터 이제 건강하게 스타트를 할 수 있고 평생 안경 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산후조리원이나 이렇게 병원 같은 데서 신생아일 때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시력이 좋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태아한테 더 치명을 줄 수 있는 게 이 정수기 물로 들어가고, 태아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노인은 이게 60%밖에 수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막 피가 걸쭉해지고 좀 이렇게 노화나 몸이 불편해지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몸에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고 좀 이렇게 고용화되기 때문에 피가 좀 안 통하는 느낌? 그런 게 점점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어릴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이 몸이 그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피가 빵빵 도는 상태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삼투압 방식, 이 수돗물을 굉장히 고농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러내는데, 거의 이 걸러내면 미네랄뿐이 아니라 웬만한 게 다 빠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사실상 증류수에 가깝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역삼투압 정수기가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뭐 각 기관, 각 가정 막 그런 데 다 비치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해외 나라들에서 일반적인 방식의 그 선호하는 정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요르단 국민들이 가정마다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긴 쓰는데 50% 정도가 거기 요르단은 쓴대요. 근데 그 요르단은 조건이 어떻냐면은 그렇다는 거죠. 물 자체가 그 나라는 사막 나라잖아요. 갖고 뭐 수도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물맛이 짠맛이 난대요. 짠맛. 그러니까 염분이 강하다고. 근데 그 염분까지 해가지고 제대로 걸러주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그 정수로는 안 되고, 역삼투압을 해야지 좀 이렇게 민물에 가까운 물맛이 나기 때문에 뭐야 피로 악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맑게, 애초에 수돗물도 상당히 수질이 괜찮고 물이 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건강을 해치는 역삼투압 정수기를 가정 곳곳마다 이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통탄할 노릇이라는 거죠. 해가지고 미네랄 제거율 엄청나게 이제 그거 되는 거예요. 원래 수돗물일 때 이 정도였는데, 이 노란색 이 정도였는데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뭐 이거 영양제로 파는 거잖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다 10분의 1로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삼투압 정수기를 마시면 영양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심심하면 안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고 뭐 쉽게 앉는 스타일인데, 집안에서 이 역삼투압 정수기를 마시고 있다면 매일매일 병을 얻기 위해서 신체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충전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충전이 아니라 매일매일 몸을 방전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수기물이 어떤 미네랄을 제공도 않을 뿐더러 증류수이기 때문에 그 증류수 자체의 그 어떤 삼투압에 의해서 몸속에 들어가면 몸속의 미네랄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뺏어간다고 그러죠. 애초에 미네랄이 있는 물은 삼투압에서 몸속의 미네랄을
않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갖고 증류수와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증류수하고 마찬가지로 해요. 인체는 미네랄이 고갈된다. 그 다음에 이게 당뇨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삼투압 정수기를 해갖고 당뇨에 걸린 쥐를 했더니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신 쥐는 오히려 혈당 수치가 올랐어. 근데 미네랄 워터나 이 크로미엄이라는 생수를 마신 쥐는 혈당 수치가 바로 낮아졌어. 보이죠? 그러니까 당뇨가 오늘날 시대에 폭증하고 있다면 그 집안도 역삼투압 정수기를 당장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막걸리 이렇게 제조하는 방식인데 역시 막걸리가 그 명품 막걸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지역적 특색을 띠는데 좋은 맛이 나는 막걸리는 그 지역의 물에 기인한다는 거죠. 그 수돗물을 가지고 막걸리를 발효시킬 때, 정수기물을 가지고 발효시킬 때, 천연자연수 등을 발효시킬 때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는데 정수기물을 가지고 발효를 시킬 때 발효가 제일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시 나 비행기 모드로 한 줄 알았는데 아무튼 내용 잠시 카톡이 와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발효 과정이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유기물과의 어떤 그거죠. 시너지나 어떤 그 상생작용이 역시 정수기물이 제일 약한 게 역삼투압 정수기물이 제일 약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인체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해가지고 증식도 빠르고 유산균 수도 많을 겁니다. 뭐 그런 거죠. 막걸리 유산균 역시 유산균도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가장 적게 나오죠. 그죠? 미네랄 워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콩나물을 재배한 건데 이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가지고 콩나물을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똑같은 기간 길렀는데 이쪽은 미네랄 워터를 가지고 이렇게 길렀는데 콩나물이 발육이 한 3배 정도가 좋죠. 3배 이상 발육 상태가 좋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간단하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서 이 콩나물도 하다못해 저렇게 물을 마시면 이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갓난아기 때부터 병원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간호사들이 역삼투압 정수기 물로 이 갓난아기 분유를 먹이고 또 집안에서 엄마가 우리 애기 물 깨끗한 거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돗물 쉣한 다음에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가지고 딱 정성스럽게 먹이는데 그게 아기 건강을 해치는 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태아도 이렇게 발육이 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정서적 문제,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장애 같은 거 혹은 뭐 그런 거 더 쉽게 앓을 수 있다는 거죠. 요새 뭐 ADHD 장애 뭐 그런 게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아동들한테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역삼투압 정수기도 폭발적으로 가정에 보급됐는데 그러면서 이 물 때문에 이게 일어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높은 경우와 콩나물 성장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랄이 적은 콩나물 성장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콩나물 이야기였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면 머리카락으로 미네랄 검사를 하는데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많거나 만성피로, 우울, 무기력을 어지러움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뭐 아토피 피부염, 손발저림, 근육경련 이게 다 뭐죠? 그러니까 미네랄이 왜 부족해? 회사에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시고 집에 가면 또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시고 식당 가도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기한테도 그렇고 그 어른들은 또 다른 반찬이나 음식을 통해서 그나마 보충되지만
특히 우유나 젖을 먹는 이 아동들은 분유에 의존하는데 그 물 성분 자체가 역삼투압 정수기물이면 이런 다양한 미네랄을 어려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 성장 지연 혹은 성격 이상 뭐 ADHD 그런 갖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일반적인 엄마들은 우리 애기 수돗물 뭔가 더러워 깨끗한 역삼투압 정수기물 먹일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자폭적인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안타까운 장면인데 이 사람도 이제 정수기 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심지어 입원한 이 병원 자체도 뭐야 병원에서 이제 음식을 제공하지만 역시 역삼투압 정수기물이 있고 뭐 음식도 뭐 역삼투압 정수기물로 국 같은 거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그거란 말이죠. 오히려 병원이 보탬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그죠? 인체에 미네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암 환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아까 당뇨도 그렇지만 뭐 심장, 뇌질환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몸이 pH 조절이 망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죠. 세포 단위에서 이 건강 상태가 떨어진다는 거죠. 미네랄 워터가 가장 좋고 그러니까 미네랄 워터도 생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미네랄을 강조하는 워터 있죠. 그래갖고 미네랄 워터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생수고 그 다음에 역삼투압 정수기란 말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뭐 수돗물도 거의 뭐 생수랑 비슷할 거예요. 수치는.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결과인데 물고기 일반 수돗물에 물고기를 딱 이렇게 풀어놨어. 그 다음에 역삼투압 정수기에 물고기를 24시간 동안 10마리씩 이렇게 풀어놨는데 24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수돗물의 물고기는 10마리 모두 멀쩡하게 헤엄치고 돌아다니는데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선 8마리가 죽었단 하루 지나니까 죽어 있었단 그런 이야기죠. 이런 걸 아기한테 먹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수영장 같은 게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하잖아요. 국가대표. 근데 막 하루 종일 물속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그 수영장이 만약에 역삼투압 정수기 물로 딱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수영 선수들이 아마 수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쉽게 지치거나 좀 이렇게 무기력감에 더 빨리 피곤을 느끼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영을 하면서 사람이 또 피부 호흡으로 이렇게 영양분 섭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물을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떴대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수영 선수가 수영을 딱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몸이 가진 그 어떤 그 수치 알칼리 사람은 좀 그러니까 미네랄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알칼리잖아요. 근데 이 증류수의 바다를 이렇게 수영하게 되면 그죠? 삼투압적으로 볼 때 이 외부의 물이 몸속의 미네랄을 빨아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네랄을 자꾸 이렇게 뺏기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수영 선수가 똑같이 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지가 않겠죠. 뭐 그런 겁니다.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역삼투압 정수기물이 이게 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분들이 많은 성분들이 빠지고 H2O가 되면 산성화에 가깝거든요. 그 수치가. 그러면 그 물 가지고 이렇게 뭐 세면을 하거나 샤워를 하면 피부적으로는 이게 산성화 물이 더 잘 식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피부 건강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세수하고 나면 더 뽀얀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렇다는데 이걸 먹거나 혹은 그렇게 되면은 안 좋다는 거죠. 그죠? 음용을 하게 되면 이 물고기들 이렇게 10마리 중에 8마리가 단시간에 이렇게 죽는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집안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싶으면 한번 어항에 물고기가 있으면 한번 역삼투압 정수기 물로 갈아보세요. 그래갖고 금붕어가 딱 바로 이렇게 죽거나 뭐 그러면 좀 충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금붕어가 죽어버리는 이 물을 내가 매일 마시고 내 남편에게 매일 이렇게 권하고 내 아이들한테 매일 권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역삼투압 정수기를
독일에서는 그죠? 식수 미달 조건으로 본다는 거죠. 이 물 선진국이잖아요. 해가지고 이런 병원 같은데 요양원 이 요양원도 보면 이게 뭐야 병실 안에 역삼투압 정수기물이고 뭐 이렇게 물을 갖다 주는데 이 먹는 이 국이나 물도 다 역삼투압 정수기로 물로 조리를 해. 그러니까 이 받으러 온 노인이 건강이 계속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저는 이 요양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빚 좋은 개살구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부모를 모시기 싫은 그런 어떤 걸 명분 좋게 포장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좀 그거죠. 이게 요양원이란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마주하기 위해서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요양원 동네 곳곳에 요양원이 늘어나는 실태도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 좀 이렇게 눈살을 굉장히 찌푸리면서 가요. 아니 세상이 점점 이렇게 타락해 가는구나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미네랄 워터와 혈압 변화.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집안에서 이렇게 살고 집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존엄을 지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미네랄 워터와 혈압 변화 해가지고 혈압이 훨씬 많이 후전됐다 그거죠. 이게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운동땀 찜질방 전해질량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막 찜질방을 가든 운동땀을 가든 그게 있잖아요. 막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갖고 막 사우나 가고 찜질방 갔다 오면 개운한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기운이 쏙 빠지는 느낌도 받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쾌하다 혹은 이렇게 한번 퍼지를 잘했다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땀을 이빨에 흘리면. 근데 이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또 헬스장에 또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 비치되어 있으면 그 물을 계속 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땀 자체를 흘리는 것도 미네랄을 문 밖으로 배출하는 그 행동이었고 일반적인 생수물 혹은 수돗물을 마시면서 미네랄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 증류수물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마시면 오히려 미네랄을 그 물이 더 뺏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을 마셔도 갈증이 충족되거나 원기가 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더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더 이렇게 지치고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뭔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게 제가 현장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현장일 하면 보통 이렇게 생수통을 배달시켜가지고 꽂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혹은 이렇게 또 이렇게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이렇게 종이컵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일회용 종이컵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막 그러는데 한참 막 땀 삘삘 흘리고 막 물 갈증 날 때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시는 순간 막 땡볕에서 물을 마시는 순간 갑자기 오히려 더 지치고 갑자기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물을 마시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물을 잘 안 마시고 일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물을 마시게 되면 갑자기 이제 지치고 머리에 갑자기 띵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더 빠져나가는 머리가 완전히 더 이렇게 퍼지가 되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장 일 빡세게 하다 보고 막 보드블럭 깔고 막 정신없이 하다가 막 물 먹게 되면 더 지쳐가지고 물을 막 일부러 안 마시고 막 그런 일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보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숫가루나 풀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먹으면 해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물 자체가 이제 미네랄 성분이 없는 역삼투압 정수기 그러니까 물이 단순히 딱 찬물 차다는 것만 믿고 딱 이렇게 마시게 되면 오히려 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러는 거죠. 제 경험상 그렇다는 거죠. 막 한여름 막 땡볕에 일을 하는데 물을 마시니까 이 갈증이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물만 마시게 되고 더 퍼지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막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이 마시는 물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라는 겁니다. 동의보감에도 사람마다 건강과 수명이 다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마시는 물에 있다는 거죠. 꼭 이 장수 마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막 이렇게 70대인데도 굉장히 막 머리가 검고 막 굉장히 다 동안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좀 건강한 느낌으로 이렇게 늙으신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장수 마을이라는 거요. 심지어는 막 100세 막 할머니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 다 70, 80인데 뭐 정정하시다 그거죠. 근데 이 동네가 왜 그렇다 했더니 물이 좋아. 그 수백 년 전부터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면 아픈 사람이 없고 거기 아닌 곳에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쉽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벗어 마신다는 거예요. 막 이런 안반을 끼고 막 나타나는 이 천연 미네랄 해가지고 사람들이 물도 많이 받아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미네랄을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단순히 이게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만 결국은 이 그렇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 같으니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이 지구의 지상의 생명력과 원기를 보태주는 힘이라는 거죠. 갖고 이 물이 순수한 물이 흐르게 되면서 이런 바위나 이런 데 품고 있는 어떤 무기질 영양소들을 공급받아 가지고 결국은 그걸 사람이 마시게 되면 사람이 직접 뭐 바위를 먹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바위로부터 이제 돌멩이로부터 영양소를 얻기는 힘들지만 이 물이라는 어떤 트랜스폼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그걸 이제 그 기운을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미네랄을 저는 그냥 영상을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단순히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칼륨 뭐 그런 게 보지 말고 그냥 물이 가진 생명력을 가진 물, 원기, 생명 에너지, 생명 에너지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생명 에너지가 풍부한 자연 상태의 물을 마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고 역사부터 정수기는 그 생명 에너지를 다 제거한 죽은 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빌빌거리고 막 자꾸 뇌질환 뭐 심장염 뭐 그런 거 2배 3배 치솟고 당뇨 높아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갖고 이 물만 바꿔도 수명이 20년 30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장수 마을의 실내를 이제 살펴보다 보면 지하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좋은 곳은 막 지하수에 이렇게 받아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근데 약수터도 요새는 잘 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수터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도시 뭐 서울 같은 데는 또 약수터도 또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음용 기준이 이제 부적합으로 바뀐 곳도 꽤 있을 것이고 지하수 같은 거는 특히 그래요. 지하수 같은 거는 이런 산골자락에 이 장수마을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이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그냥 수돗물 대신 마시는데 여기는 물이 워낙 깨끗해가지고 그게 보탬이 됐지만 도시 같은 데는 지하수가 뭐 우라늄, 라돈 그런 거에 방사능에도 상당히 오염됐기 때문에 제 그 실내 이야기했죠. 제가 탁월한 건치인데 그래갖고 8살 이후로 치과를 간 적이 없고 뭐 이빨 교정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천성적으로 이빨이 가지런하고 뭐 이빨 하나만큼 굉장히 건치였는데 딱 그 1년 정도 이렇게 예전에 그 쪽방에 살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돗물이 보일러 배관을 타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수돗물 마시려고 하면 너무 텁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만 좀 지하수를 딱 마셨는데 지하수가 물맛은 되게 시원하고 좋았어요. 막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굉장히 좋은 물이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살 때 동안만 이빨이 너무 나쁜 거야. 이것도 유튜브에 어느 찾아보면 영상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여기 있나? 이빨? 뭐 이빨이 아프다고? 이때 한 1년 전쯤에 이야기를 했나? 이때만 막 이빨이 워낙 아픈 거야. 그래갖고 이가 시리고 잇몸이 막 약해진 느낌 막
그 이빨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하고 막 치통 막 엄청 찾아오고 하니까 마른 오징어 먹을 때도 막 되게 조심스럽고 뭐 사과 같은 거를 깨무는데도 약간 막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여기 막 이렇게 이빨이 막 부식되는 게 느껴지고 보이고 해가지고 난 처음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은 뭐 내가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영양가 있게 골고루 많이 못 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못 느끼고 이제 원인을 모르다가 결국은 그 집에 원래는 더 오래 살 계획이었거든요. 한 2, 3년 더 살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창문 앞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가로등이 되게 은은한 그런 노란색 가로등이었는데 옛날 가로등 그걸 갑자기 이제 뭐 갑자기 그 LED 가로등으로 바꾼 거야. 근데 뭐 예전에 밝기에 비해서 가로등이 2배 이상 막 밝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로등 설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정부 차원에서 가로등을 좀 밝히고 그래야지 좀 이렇게 우범지대 뭐 그런 거 뭐 범죄율도 줄어들고 화나면 밤에도 길 돌아다닐 때 걱정도 없고 더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산통이 깨는 거죠. 왜냐면 밤에 자려고 하는데 안에 불을 다 끄면 예전에는 되게 그냥 어둡게 느껴지고 해가지고 잠이 잘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로등이 딱 그렇게 창문 밖에 있는 가로등이 그렇게 환해져 버리니까 불을 꺼도 안에서 막 이렇게 화난 거야. 화나고 내가 움직이는 게 그 뭐 이렇게 불을 끄는 상태에서 다 보이고 사물들이 창문을 열어보면 딱 바깥에 이제 아스팔트 바닥을 보면 아니 이게 가로등이 막 거의 뭐 서치라이트급 막 그런 가로등이었고 아스팔트가 무슨 스키장처럼 하얗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사를 갔거든. 이빨 때문에 이사를 간 거 아니고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이사를 갔는데 원룸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거기는 이제 수돗물밖에 안 나오니까 수돗물을 이제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했죠. 근데 딱 하루나 이틀 지나니까 그 아팠던 이빨이 다 나아지고 그 증상이 사라지고 다시 이빨이 좀 튼튼해진 느낌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살짝 이게 충치가 발생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 그게 해소가 됐고 좀 이렇게 깊게 이렇게 좀 이게 있는 그 충치가 한 개가 남았는데 딱 만져보면 이게 그거야 부식된 건데 그때서야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지하수 뭐 도시 지하수에 라돈 뭐 우라늄 그런 막 방사능 같은 게 방사성 물질 같은 게 그렇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 그래갖고 이사를 가자마자 수돗물 마시자마자 바로 오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봐요. 수돗물이 그렇게 나쁜 물이 아니에요. 요새는. 그래갖고 이렇게 국방부 같은 데서 이제 군인들이 뭐 행사하면 그 행사날에 수돗물을 이렇게 생수처럼 담아가지고 나눠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돗물 요새 수돗물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도 이제 했는데 여기는 뭐 지하수 음용을 했는데 28명이 활성산소 20% 감소 효과. 근데 여기서 말한 지하수는 그 오염된 지하수가 아니라 그 장수 마을에 뭐 그런 깨끗한 그 약수 있잖아요. 그런 물을 마시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또 이렇게 했는데 미네랄 워터를 음용하니까 사람이 적혈구가 이렇게 막 뭉쳐져 있던 적혈구가 다 이렇게 풀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피가 돈다는 느낌이죠. 그 나이 들면 이렇게 피가 안 도는 느낌, 막 그런 거 껄쭉한 느낌 받잖아요. 그게 딱 느껴지면 가장 먼저 저는 강황이나 요구르트 타먹기도 하지만 그걸 하면서 좀 좋아지긴 했지만 가장 먼저 기본적인 물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 여자도 이제 음용 후에 갑자기 이렇게 적혈구 상태가 좋아지고 근데 정수기미로 음용한 사람은 오히려 그 적혈구가 뭉치는 거야. 뭉쳐니까 피가 잘 돌지 못하지. 그러면 이제 당뇨 같은 게 더 치솟고 머리에 막 이렇게 피도 제대로 공급 안 되고 심장에도 혈류가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심장병 발생률도 가부화가 되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고 뇌질환도 마찬가지고 혈액이 점점 이렇게 막히거나 그런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치병 걸렸던 사람들, 막 암 말기 환자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의사도 못 고친다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멋대로 이제 마지막은 깨끗하고 공기 좋은 산속에서 살 거라고 해갖고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갔는데 기적처럼 이렇게 불치병이 나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도시에서 물로 가면서 그 시골로 가면서 갑자기 이제 깨끗한 물을 먹게 돼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모든 불치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이런 물로 인해서 이렇게 암이 발생하고 말기암이 발생하고 그런 물로 인한 어떤 그런 불치병일 경우에는 물을 바꿔주는 환경, 깨끗한 시골 뭐 그런데 산자락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이제 원기 가득한 물을 마시게 얻게 되면서 그 이제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규정이 되면서 암이 낫게 되는 거죠. 그런 취지로 보면 됩니다. 아주 이거 또 제가 연구해본 좀 이렇게 몇몇 자료들인데 그래요. 미네랄이 그렇다고 예전부터 물을 뭐 생명력이 가득한 원기를 가진 어떤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 물 자체가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좋은 물을 마시면 이 영양제 같은 거 보충제가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장수마을에 장수하는 사람들처럼 물 속에 넘치도록 물만 많이 마셔도 그 안에 넘치도록 이제 영양제가 가인 공급이 될 만큼 충분히 보충이 되는 거예요. 좋은 동네에선. 그 다음에 이제 단물과 센물의 차이인데 그죠? 단물이 연수고 센물이 정수예요. 정수 해가지고 미네랄이 많이 적게 함유되면 단물, 그다음에 많이 함유되면 센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연수기 하게 되면 연수라고 하잖아요. 연수 보통 이렇게 샤워나 뭐 이렇게 씻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기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게 단물이 되는데 그 자체가 산성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역삼투압 정수기로 따지면 그런 증류수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게 씻으면 뭐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걸 마시는 경우에는 이게 별로 보탬이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네랄 성분이 이 산성화된 단물이 되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 근데 또 여기 좀 이렇게 헷갈리는 개념이 있는데 또 이렇게 단물인데 어떤 연수기 같은 경우는 또 단순히 좀 이렇게 물 필터에 가까운 좀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미네랄을 함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약간 그러니까 이온을 이용한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연수기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음용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수 기능을 갖는 연수기라고 하는데 정수 기능을 가진 연수기라고 한들 어쨌든 그 연수기 자체가 산성에 가까운 그 단물에 가까운 증류수에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물임을 감안해 볼 때 정수 기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물 자체가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이렇게 탐구해 보는 그 좋은 물의 여건과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미네랄 성분이 많이 녹아있는 물이 경수,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는 물을 연수 해가지고 미네랄 성분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게 알칼리 비누, 특히 알칼리 비누는 이 경수 같은 경우가 또 알칼리이기 때문에 비누가 잘 녹질 못해가지고 좀 잘 안 씻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연수로 보면 잘 씻어낼 수 있지만 그 물을 마시는 거를 그렇게 권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역삼투압 정수기 물처럼 산성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렇게 책이고 살펴볼 만한 책입니다. 책이 한 권 더 있었는데 이 침묵의 암살자 역삼투압 정수기
요르단 이거 그 요르단의 뭐 이런 사막 국가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라 애초에 그 담수화 시설 그 바다에서 직접 끌어가지고 그것도 역삼투압 방식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류수가 나오기 때문에 순수한 물 자체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마시는 게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미네랄 성분을 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정용에서 쓰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그렇게 뭐 미네랄 보충에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에 가까운 그 미네랄 물을 굳이 성분을 풀어가지고 한다는 게 좀 조악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이 볼만한 책이 역삼투압 정수기라는 책이 있고 또 무슨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 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권을 아까 편집을 해놓은 줄 알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어딨냐 역삼투압 정수기를 역삼투압 그러니까 침묵의 암살자하고 이 책하고 저도 한번 사볼까 해요. 사볼까 하는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그 문화 카드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쯤에나 한번 사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정수기를 뭐가 되나 제가 좀 주말에 또 바쁘게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정수기 형태가 역삼투압 정수기가 아닌 게 더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대부분 뭐 이런 느낌으로 딱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런 주전자 형태 이렇게 뭐야 맥주 피처 이렇게 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5만 군데 회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주 간이 정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보면은 150ml 그러니까 이게 미네랄은 보존하고 중금속은 걸러주고 해가지고 할 거는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도 들지 않고 그러니까 더 편하고 뭐 필터 비용도 자기가 직접 교체할 수 주문만 해가지고 그냥 5초 안에 교체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고 한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우물 정수기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알칼리 방식이라고 하죠. 알칼리하고 산성하고 나누는 거. 근데 약간 좀 물값이 비싸더라고요. 뭐 한 달에 한 렌트 해도 한 4만 원, 5만 원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서민적으로 좀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하기에는 좀 뭐 거시기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수 방식이 근데 뭐 2024년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는 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막 그때도 예전에 그 알칼리 이온 정수기 막 한참 그때도 막 홍보하고 막 그랬거든요. 갖고 방문 판매원이 돌아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여줬단 말이야. 막 이렇게 뭐 리트머스 시험지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정수기를 우리 집에서도 이제 몇 달인가 같은 거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일반적인 수돗물을 알칼리와 산성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 뭐 이온 뭐 전기분해 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칼리 수를 뭐 물로 마시면 되고 산성은 뭐 설거지하거나 혹은 뭐 머리 감거나 씻을 때 피부 각질이 더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산성화된 물은 세면 쪽에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인 거야. 그러니까 역삼투압 정수기에서는 증류수를 이제 뽑아내게 되면서 그 산성화된 물을 우리가 마시잖아요. 마시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걸러진 거 뭐 이렇게 중금속하고 걸러진 미네랄도 그쪽에 걸러지죠. 그러니까 그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에서는 알칼리 쪽이 폐수가 되는 거야. 버리는 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쪽을 마시는 게 오히려 더 보탬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는 거죠. 근데 이 알칼리 이온 정수기에서는 이제 그 산성화된 쪽을 이제 버리는 물, 그러니까 씻거나 뭐 이렇게 세면 등에 사용하고
알카리 물을 마시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정수기라도 어떤 개념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방식이. 뭐 그 다음에 이제 무자수도 있고 찾아보면 굉장히 정보가 많더라고요. 이게 자아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아수는 그거고 뭐 자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오히려 막 몸이 어떤 그 물에 원래 본래 상태에 가까운 어떤 그 배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게 사람이 마시게 되면 평안하다. 그 물이 파동이 있잖아요. 막 굉장히 막 헤비메탈 듣고 막 그럴 때 막 물이 막 있는데 뭐 또 이렇게 고요할 때는 뭐 이렇게 결정 모양이 딱 아름답고 막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 물이 결정 모양을 따라서 뭐 이렇게 더 이게 더 편안한 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심지어 자아수를 넘어서 무자아수를 또 홍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아수도 별로 좋지 않다. 무자아수가 더 이렇게 좋다는 취지로 이렇게 홍보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아 여기 있네 책 정보 역사 중에 제가 이제 권장하는 책 정보 해가지고 뭐 그렇다는 거죠. 자아수 지구상의 모든 물이 자아수일 때 무자아수가 뭐 헤르츠 이야기 나오고 뭐 세포까지 침투해주고 뭐 자력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더 엉키는 현상이 없어가지고 혈액순환적으로 좋고 뭐 그렇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헤르츠 나오고 이 뭐 자아수 무자아수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플라시보에 가까운 어떤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육각수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럴 때부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무자수로 이렇게 키운 양파가 그 물 좋은 지하수로 키운 양파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더 좋다고 이렇게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나눈 이야기. 그리고 자수를 써본 사람은 또 이 자수가 그렇게 무자수가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식물을 길러봤더니 뭐 이런 차이가 났다 뭐 그런 건데 뭐 이런 부분까지 뭐는 알아서 그냥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알카리수와 일반적인 역삼투압 정수기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카리에서는 이제 알카리 쪽을 권장하지만 역삼투압 정수기에서는 그 알카리 쪽을 폐수로 취급하고 걸러지는 산성화를 그거로 하고 있죠.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 알카리 이온 정수기에서는 알카리 쪽을 마시고 그 산성화된 물을 그냥 중금속과 함께 걸르겠죠. 근데 아무튼 그쪽은 이제 뭐 씻거나 뭐 그런 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갖고 이 물에 대한 건강 했고 뭐 샤워기 필터도 더 촘촘한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중금속동을 더 걸러낼 수 있는 뭐 필터 머리카락 뭐 더 해가지고 좀 이 필터에 민감한 시대가 된 거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 바꿈으로써 영구적으로 이렇게 더 좋은 걸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소이어 정수기 같은 거는 저도 하나 산 바가 있는데 이게 필터가 세라믹 방식이라 그런지 반영구적이라서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이제 좀 가정에서 사용하기는 그렇지만 이걸 이제 사용하다가 필터를 다시 헹구고 싶을 때는 주사기를 주입해가지고 역방향으로 이렇게 쏟아주면 그 분사력에 의해서 다시 이제 찌꺼기 같은 게 다 이제 빠져나간다. 뭐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필터를 세척할 수 있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파이워터. 이거 왜 안 나오지? 파이워터. 뭐 해가지고 뭐 파이값에 가까운 뭐 어떤 워터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고에너지를 닮은 뭐 신비의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까지는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해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고가에 팔 수도 있고 한데 약간 좀 이게 플라시보에 가까운 그런
당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야, 홍보를 하지만 좀 이미지로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영상으로도 홍보를 한 적이 있나? 아무튼 좀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것도 좀 제대로 이렇게 공중파에서 딱 이렇게 방영을 했으면 약간 좀 더, 아까 공중파 다큐에서 정확히 실험을 해가지고 했으면 좀 더 믿음이 갔겠죠. 해가지고 알칼리 미네랄 다 되는 정수기,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도 이미 존재했다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지금 간이 정수기는 뭐 유럽에서 이제 이게 브리타 정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일파만파 다 유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리타 정수기는 필터가 150리터 정도만 이제 정수가 되고, 필터를 자주 갈아야 되고, 방식이 좀 이렇게 알갱이 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갖고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이제 참신한 그런 간이 정수기였는데, 지금은 또 더 진화된 뭐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정수기에, 이런 간이 정수기에도 지하수용과 상수도용 필터가 달라가지고 잘못 쓰면 미용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맥주 피처형 이런 정수기 있잖아요. 간이 정수기. 그런 거 대부분은 수돗물 방식이다. 왜냐면 지하수는 정수하는데, 지하수는 오염 물질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수하려면 훨씬 제대로 정수를 해야 되고, 제대로 정수를 하려면 뭐 그렇다는 거죠. 역삼투압 정수를 해야 되고, 그 정도 해야지 오염 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영상의 주제가 역삼투압 물을 마시게 되면 어쨌든 그거 자체가 미네랄 성분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맥주 피처형 그거는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뭐 세계 모델들을 다 대동소이합니다. 보면 이 모델들이 다 그거죠. 지하수 기준이 아니라 수돗물을 정수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닥터페일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제품 간에 똑같은 필터를 사용하는데 그렇더라고. 어떤 곳에서는 2개월 만에 필터를 갈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용량은 유유정수량은 500리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브리타 방식의 구 제품이 150리터인데, 이거는 압축 카본 방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용량이 한 3.5배 늘어났는데, 똑같은 필터를 딱 보니까 똑같은 필터인데 어떤 곳에서는 4개월마다 갈아주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2개월마다 갈아주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필터 값이 더 많이 안 든다, 오히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거라는 거죠. 장사 속에 따른 차이지 뭐 어떤 정확한 어떤 뭐 모시기 뭐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필터인데 그렇더라고. 보게 되면 이거 살까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싸고, 일반 정수기 비해서 엄청 싸고, 렌탈도 필요 없고, 500리터 정수하고. 굉장히 설명 잘 해놨더라고요. 뭐 미네랄 다 이렇게 걸러지고, 다 이게 충족되고, 그러면서 이제 35종 중금속 뭐 그런 거는 다 걸러내고, 예전 방식이 150리터짜리가 가루형 방식이라서, 안에 이제 필터 안에 가루가 들어있는 방식이라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압축 방식이기 때문에 더 오래 가고 뭐 더 많이 정수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까 한우물 정수기 같은 거는 정수기 회사에서 유일하게 뭐 FDA를 통과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고, 이런 간이 정수기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필터 해가지고 뭐 활성탄 들어있고, 초미색 했고, 중금속 부착돼 있고 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걸러준다 그거죠. 근데 항균제도 있어가지고 뭐 박테리아나 세균의 번식을 막아준다고 하는데, 좀 이 항균제 부분은 저는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옥시 가습기 사태 수천 명이 사상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가습기가 그냥, 옛날 가습기는 그냥 그거잖아.
물만 이렇게 뿜어내는 막 그런 방식이었잖아. 근데 그 새로운 가습기가 생기면서 괜히 항균 필터 뭐다 해가지고 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독성 세제. 그걸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공기 중으로 분사해가지고 더 청정한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마시면 더 시원하고 더 청정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뭐야, 폐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그거죠. 해가지고 뭐야, 오래 지났더니 잠시 영상 시간이 1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잠시 끄고 재녹화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죠. 이 항균제를 넣어가지고 막 사람이 막 그 폐병이 나가지고 다 멀쩡한 사람들이 다 죽고 해가지고, 저는 이 항균이란 말에 좀 뭐야, 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살 때 오히려 저는 항균 처리가 혹은 뭐 항균 필터가 없는 것 쪽을 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괜히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럴 수가 있고, 한진 조양호 회장인가? 폐 섬유화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볼 때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건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예전에 블로그에서도 다뤘지만, 그 뭐 대기업 회장들 보면, 집들 보면 오히려 막 대저택이지만 오히려 막 폐쇄적이고 막 이제 바깥에서 좀 제대로 볼 수 없게 폐쇄적으로 꾸며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뭐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자연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제일 괜찮은데, 그런 집일수록 그 안에서 별도의 뭐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를 24시간 동안 막 틀어놓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또 회장님 저택이니까 공기도 뭐 더 좋은 공기, 최신 뭐 항균 뭐 필터되는 그런 비싼 공기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폐 섬유화가 돼가지고 막 굉장히 또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뭐 그렇다가 아니라 제 추측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 추측에는 결국 그런 게 오히려 지나치게 어떤 인위적인 걸 쫓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막 염소 뭐 이렇게 제대로 걸려준다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뭐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 몇만 원 가지고도 사실 사람이 지금 당장 물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귀찮게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막 수십 개씩 생수 막 주문할 필요 없이, 뭐 요새 뭐 생수 배달도 많이 시켜 먹지만 이거 필터 하나면 뭐 생수 500병 뭐 그 정도에 가까운 뭐 그 정도 양이니까 1000병 뭐 그런 500ml 생수기지면 1000병 가까이 필터 하나 가지고 쓸 수 있는 양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필터를 어떤 회사에서는 4개월마다 갈아주라고 그러고, 굉장히 길게 돼 있네. 아주 이 정도로 길었었나? 아무튼 이쪽이 제일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여가 방식, 정수 방식 500ml. 근데 이제 그렇다, 이제 2.4리터인데 안에 정수용량이 1.4리터, 위에 1리터 정도 되고 이 안에 1리터 정도 되고 이 안에 공간이 1.4리터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서는 똑같은 필터를 쓰는데, 여긴가? 똑같은 그 이중 필터를 쓰는데 여기서는 또 2개월마다 갈아주라고 하고, 필터 그 500ml를 다 쓰지 않더라도 뭐 권장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최적화된 필터를 이렇게 쓰고 싶으면 그냥 2개월마다 갈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권장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장사쓰기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뭘 살까 한참 고민을 하는데, 또 그래요. 또 이 회사마다 또 필터 가격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혼자 살지만 어떻게 좀 자취생 수준을 넘어가지고 물만 마시는 타입이 아니라 온갖 그 물 가지고 온갖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물 가지고 요리도 하고
커피도 막 한 번에 5개씩 커피 믹스 해가지고 그 한 번 커피 한 번 끓이는데도 1리터 이상 막 물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이 실제 물의 용량이 이것도 뭐 그러니까 이 압축형 탄소 카본이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3.5리터니까 이 안의 용량은 한 1.5리터 정도 되겠죠. 1.7이나 1. 많이 쳐줘야 2리터 정도인데 이런 걸 사게 되면 좀 뭐야 물론 사도 되긴 되는데 그 수시로 막 물을 채워야 된다는 게 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 정도 남았는데 또 된장국 한번 끓여야지 하고 이제 냄비에 이제 물을 붓는데 그게 또 중간에 또 끊겨버리면 또 그거잖아. 또 이거 여기 다시 물 붓고 또 한참 정수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는데 그게 뭐 한두 번은 이렇게 하는데 1년 이상 이렇게 막 써가면서 누적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게 좀 귀찮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망설였습니다. 여기가 설명이 제일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살까 말까 했는데 여기는 또 총 용량이 2.4리터만 있더라고. 뭐 내 생각에는 한 5리터 정도 딱 되면은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최소 못해도 4리터 정도? 4리터짜리가 있긴 있어요. 4리터짜리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게 압축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압축이 아니라 가루용 그래갖고 150리터만 정수를 해가지고 필터를 또 자주자주 갈아줘야 되더라고. 그래갖고 뭐 필터 값이 약간 더 싸긴 하지만 자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필터 값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살까 하다가 또 막판에 또 이쪽으로 좀 알아본 거예요. 해가지고 아마 이쪽을 한번 구매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건데 조선 반만한 건데 이거는 뭐 한 번에 5천에서 1만 리터 정도까지 정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를 1년에 한 번씩 갈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를 보다 보면 이 필터도 이제 따로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이게 똑같은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한글 설명돼 있고 좀 이렇게 자기들이 대행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가격이 갑자기 막 12만 원까지 27,000원짜리가 막 12만 원 찾아보면 12만 원에도 판매되고 8만 원에도 판매되고 막 그래요. 단지 이제 좀 한글 설명이 이제 번역해가지고 잘 돼 있고 좀 더 이렇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게 있죠.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보다 약간 그 차이일 뿐인데 요새는 해외 배송도 또 옛날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또 빨리 오잖아요. 막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거 한번 시키면 생각보다 막 이렇게 제품들이 빨리 오네.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몇 배 비싼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거 거의 뭐 이제 정수의 원형에 가까운 방식이죠. 이게 뭐 중국 사막 방식인가 하는데 정확히 몇 종이나 이게 필터를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리카 샌드, 뭐 제오라이트, 오알리, 도움 세라믹인데 이 제오라이트라는 성분이 그거죠. 몸속에 뭐 알루미늄 제거에 뭐 이렇게 제거에 좋은 제품이다. 혹은 뭐 몸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뭐 이물질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제거할 때 이 제올라이트 캡슐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음모론 채널에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올라이트라는 이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마음에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시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시키게 되면 또 한번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좀 설명이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몇 종이나 걸러주는지, 뭐 역삼투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렇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죠. 수많은 이름으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순수한 물 필터, 대용량 정수기 뭐 해가지고 식수 필터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역삼투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미네랄은 그냥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물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걸로 한번 주문을 해보고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1년에 이거 한 번 갈면 되는데 15,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 하나가. 음. 아 근데 또 이걸 딱 보다 보면 또 그렇더라고. 어. 아니 분해해가지고 세척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봉된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뜯을 수 있으면 이걸 또 이렇게 이 부분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 구조별로 딱 이렇게 씻어낼 수 있으면 아까 그 소유어 정석이 역방향으로 분사해가지고 주사 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야 세척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성분 자체를 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다시 씻어낼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권장 기간보다 좀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정수도 필요하지만 김앤장 녹제거 김앤장이 법률사무소인가 그랬는데 생각나 녹제거 이걸 판다는 게 좀 신기해요. 같은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수돗물에서 이걸로 한번 녹 제거를 해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아까 그것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아까 닥터 피엘인가 거기서도 이제 막 탁한 물 막 정수하니까 하얗게 이제 투명하게 걸러주는 막 그런 장면이 있었지만 일반 정수도 어느 정도는 녹제거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낫겠죠. 그러니까 일반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정수한다고 하면 한 번은 이제 싱크대에서 이제 그 물을 받을 때 녹제거 필터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정수기에 넣어가지고 한 번 더 걸러주면 훨씬 좋겠죠. 엄밀히 말해서 제대로 녹제거까지 하려고 하게 되면 역삼투압 방식으로 쓰는 게 제일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역삼투압 방식으로 하면 정말 증류수에 물을 걸러낼 수 있지만 누누이 얘기했듯이 그 물 자체가 미네랄이 다 빠진 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에는 안 좋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게 한 2달 사용하다 보면 이게 플라스틱 부분에 때가 끼어가지고 버려야 되잖아. 근데 이게 보면 밀봉이 돼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이걸 딱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그렇잖아요. 분리한 다음에 수세미 가지고 뭐 안에 플라스틱 뻑뻑 닦아가지고 이제 녹처럼 보이는 거 다시 이제 닦아주고 안에 이 알갱이 같은 거 들어있잖아. 이런 알갱이들. 이런 알갱이들 막 들어있잖아. 그거 다시 이제 물에 대야에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철수세미 가지고 뻑뻑 한번 닦은 다음에 혹은 이렇게 물 제트 분사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헹군 다음에 다시 이제 결합해 줬으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좀 영구적으로 좀 더 영구적이지까지는 않아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 밀봉 형식으로 해놨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장사 쓰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뭐 하나에 뭐 2,000원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뭐 그냥 부담 없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왔냐면 기존에 이제 물통 커다란 통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받을 때 이거를 이제 교체하면 이제 3개월마다 교체를 권장 2달인가 그때마다 교체를 권장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 필터가 자주 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솔직히 그냥 설거지 할 때는 그렇게 뭐 필터를 자주 갈 필요가 없거든요. 혹은 샤워할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좀 먹는 물 받을 때만 좀 이렇게 새 필터를 끼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는 그냥 이거 하나 달고 이걸로 한 오래 쓴 다음에 이제 그 한 16리터짜리 그 물통에 물 받을 때만 그때만 이제 다시 이제 그 싱크대에서 그 물 나온 데서 이제 필터를 교체한 다음에 새 필터로 교체한 다음에 그때만 이제 새 필터 끼고
그걸로 이제 물을 받아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바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녹물 제거 필터도 많이 나와 있고 하는데 그냥 그래요. 이것만 끼고 그냥 이거 광고하는 거 들어보면 여기서 그냥 이 녹제거 필터 낀 다음에 그걸 바로 그냥 물 받아 마셔도 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거 자체도 녹제거 필터라고 하지만 이거 자체도 간이 정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그 정수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뭐 다양하고 완벽한 좀 더 이것도 가격이 훨씬 비싼 거는 제대로 이제 정수의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그렇다는 거죠.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정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녹제거 등 1차 이제 좀 이렇게 불순물을 걸러주고 뭐 여기서 다시 이제 또 이렇게 2차 정수를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가리가 무슨 이렇게 딱 이것도 무슨 로켓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또 구매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그 주전자 형태는 이게 깔끔하고 좋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물이 후기를 읽어보면 이 물이 쫄쫄 나와가지고 이 물이 다 차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시도 때도 없이 이거 뭐 라면 끓이고 국 끓이고 막 커피 마실 때마다 이 물 자주 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딱 보일 때마다 이게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필터 값도 아무래도 이것도 엄청 싸긴 싸지만 500리터면 500ml 생수병 1000개에 해당되니까 싸긴 싸지만 한번 5000리터에서 이거는 1만 리터 뭐 그 정도 이렇게 권장나는 양이니까 이걸로 한번 해가지고 시험 삼아 한번 해보고 기존에 있던 물통은 좀 안에 이제 다시 이제 짱 박아 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다. 가지고 이제 2단 정수가 되는 거죠. 녹제거 필터까지 이제 합치게 되면 아무튼 그렇게 이제 유량을 잡아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삼투압 정수기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명이 20년에서 30년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물만 바꿔주면 지금은 훨씬 건강해지고 저도 딱 영상을 보니까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문제구나 딱 느끼겠더라고. 근데 이게 뭐 10년도 전부터 이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전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현재도 역삼투압 정수기가 계속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퍼지고 그런 현황이죠. 근데 아픈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무슨 뇌질환 뭐 그런 거 요새 막 항생제 주사 막 너무 많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쪼르르 병원 날라가고 하고 하니까 면역력이 더 붕괴되고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는데 물만이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바꿔보시고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 얘기죠. 저도 뭐 이제 당장 이제 정수기를 이 영상 하면서 사볼 요량이고 여러분들도 그래가지고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뭐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면 그런 거 뭐 마그네슘, 칼슘 다 필요 없다 그거죠. 칼륨이고 나발이고 비싸게 알약 하나에 비싼 거 뭐로 막 이렇게 먹어. 그냥 물 깨끗한 것만 마시면 그 안에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물만 마시면 그 장수하고 막 그 장수마을에 100세 할머니 아직도 막 정정하고 막 그렇게 빠리빠리 돌아다닐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뭔가 인위적인 걸 자꾸 뭘 하려고 할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도 그렇고 물도 괜히 그 정수기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했더니 더 안 좋아지고 가습기도 그렇고 옥시 가습기 한때는 막 살인 가습기 했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공기의 어떤 습도만 유지하면 되고 공기청정기도 공기의 어떤 먼지만 좀 걸러주고 그냥 공기를 좀 깔끔하게 환기만 시켜주면 되는데
거기에 구태여 뭐 무슨 살균 물질이니 항균제, 항균 필터니 뭐니 했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야 그걸 승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제대로 그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제대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광고 나오고 사용하는 시점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임상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분히 검증된 그런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항균 그런 것도 저는 그냥 좀 가급적이면 그런 거 오히려 없는 게 전 좋더라고요. 항균 뭐 그런 거 뭐 요즘 막 말만 하면 다 항균이잖아. 뭐 플라시보적인 항균 많잖아요. 뭐 전기장판도 보면 막 항균 막 그 하고 베개도 무슨 항균 뭐가 들어있고 막 이렇게 항균에 열을 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항균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물도 깨끗한 물이 막 그 투명하고 맑고 물맛이 막 너무나 막 깨끗하니까 정수기 물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게 아니라고. 그 역삼투압 정수기 그 쓰면 사람이 막 병나고 비실비실하고 병든 닭처럼 살다가 온갖 막 정서적 문제 겪고 막 영양분 부족해지고 막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금붕어가 그 10마리가 각기 키웠는데 8마리가 한 번에 뒤진 걸 생각해봐요. 24시간 안에. 그런 걸 태아 어린 갓난아이 때부터 그 역삼투압 물을 받아가지고 그 분유 먹이고 하면 그 애기가 건강하겠냐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상 도움이 되실 바라며 영상 녹화를 마칩니다. 이게 워낙 좀 이렇게 블록버스터로 살핀 주제라서 계속 토요일날 해야지 일요일날 해야지 하다가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느라고 머릿속에서 좀 했는데 이거 더 미루게 되면 또 차일피일 미루게 될 것 같다고 오늘 좀 새벽이라도 부득이하게 이제 영상 녹화를 부랴부랴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실 바라고 또 내용량에 또 좀 더 정리를 할 요량이고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하다 보면 또 취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책도 기회가 있으시면 아까 그 2권 이야기했지만 사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들 자녀의 건강을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막 친구네 집에 가면 역삼투압 정수기 막 이렇게 물 쓰면 야 씨발 너 아직도 지금 대가리가 꽃밭이냐고 그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그 정도로 막 좀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튼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녹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찰리스리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